네, 102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유리상사이고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요. 단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에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에 입력된 이 자료가 우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걸 고쳐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고치면 되는데 시간의 관계상 선생님이 빠르게 자, 틀린 곳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죠. 자, 뭐가 틀렸는가 하면은 첫 번째, 과세 유형이 안 맞아요. 자, 일반 과세자라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전산에 간이가세라 되어 있으니까 이 간이가세를 일반 가세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업 연월 1이 안 맞아요. 2010년도 5월 9일인데 여기는 2010년도 5월 19일 되어 있죠. 그래서 2010, 051, 0509 이렇게 5월 9일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 소재지가 안 맞죠.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23번 길 1 주월동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봉선중앙로까지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죠? 틀렸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엎어서 입력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커서가 있거든요. 이 커서에서 이제 화살표 이제 왼쪽 누르시면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근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얼마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면은 광주광역시 남구 이렇게 다 입력하세요. 아시겠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불편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은 밑에다가 괄호 열고 주월동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분들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적고 요 1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SC 빠져나오시면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인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유리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고요.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은 추가로 입력하라. 얘도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현금부터 여기 있는 이 자본까지 하나하나 전산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가셔가지고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비교를 하나하나씩 해보시고요. 자, 쌤 빠르게 자, 틀린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예금이 틀렸죠. 지금 보통예금이 950인데 여기는 590 적혀 있으니까 950으로 이렇게 고쳐만 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수금이 안 맞아요. 미수금이 아예 없죠. 여기에 미수금이 얼마? 무려 100만 원이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수금 없으니까 맨 밑에 빈칸에다가 미수금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안 맞아요. 단기 차입금이 문제에서는 2,446만 원 돼 있는데 여기는 2,300 돼 있으니까 2,446만 원으로 바꾸어만 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 수정을 했을 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고 차익이 남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쉬운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3번. 자, 3번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기초종 관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1번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쉬운 거죠. 자, 1번. 유리상사의 외상후추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6월 잔액이 다음과 같은데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또 수정하라 그 얘기예요. 자, 이것도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 가시면 되겠죠. 예, 가셔가지고 지금 여기 과목이 외상물출금, 외상매입금 두 개 있으니까 얘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거래처하고 금액이 잘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참프론 상사 오늘 상에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1500, 5300이죠. 근데 여기에는 850 돼 있으니까 얘만 150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엔터를 치면은요, 여기 차액이 0으로 이제 맞추어지고, 엔터 한번 쳐볼까요? 네, 이렇게 합계가 일치하게끔 되는 겁니다. 외상매입금 마찬가지. 해송상해와 부일이 있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에 해송상해 부일에다가 금액을 1320, 1000만원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일만 맞추면 되겠네요. 그쵸?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3점을 드립니다. 자, 2번. 자, 2번도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거래처 등록을 하라는 얘기죠. 보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거래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 가셔가지고 클릭. 뭐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가 아니면은 보통 일반이니까 자, 일반 거래처로 오셔가지고 맨 밑에다가 얘네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제 보시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코드는 일단 100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1000. 자, 회사 이름은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그 다음에 유형은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2번이고요. 문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사업자 번호는 21413844536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대표자의 이름은 김영석. 네, 그 다음에 업태는 서비스죠. 네, 서비스. 종목은 한식. 입력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그대로 옮겨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엔터 쳐서 이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하세요. 이게 안 내려가면은요, 한 번씩 이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엔터를 다 쳐가지고 이 커서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네, ESC 빠져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3번까지 입력을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제 4번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은 메인 화면에, 그쵸?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해서 스탠바이를 하시고,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총 8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 24. 그러니까 한 개 3점 해가지고 8문제니까 총 24점이죠. 배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날 영업부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학원 수강료 10만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원비를 준 거죠. 그럼 이거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니까 교육훈련비로 여러분들이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의 교육훈련비 비용의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나간다. 그대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7월 6일날 차변의 교육훈련비 800번대 얼마? 네, 10만원 적으시면 되고, 대변의 1을 보통예금으로 적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8월 2일날 강남 상사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답니다. 보증금 1억 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보증금에 거래처를 기재할 것.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강남 상사가 이제 집주인이죠. 그쵸? 집주인인데 내가 여기에 임차했다는 얘기는 새 들어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예요?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방 뺄 테니까 보증금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보증금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차변에 들어온다 보통예금 1번 분개하시고요. 대변에 뭐를 임차 보증금 기억나시죠? 자,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에요. 내가 처음에 이제 이 건물을 빌렸을 때는요,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었겠죠. 맞죠?
근데 이거는 왜 자산입니까? 방 뺄 때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는 자산이에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뭐다? 차변에 있었지만 이제 이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까 대변에 사라지는 분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산의 감소. 그쵸? 거래처는 집주인 강남 상사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일 날 가서 분기할게요. 일단 차변에 보증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확실하죠. 들어온다 어느 변? 차변. 기억나십니까?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들차, 나, 대. 자, 그럼 대변이 뭐죠? 보증금이죠. 보증이라고 할게요. 자,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거래처는 집주인 강남 상사한테 받았으니까 강남 상사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29일 날 거래처의 신규 매장 개설을 축하하기 위하여, 자, 거래처를 축하하는 거죠. 영업부에서 거래처 선물용 화분 30만 원만큼을 구입을 했고 사업용 BC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거래처한테 화분을 준 거죠. 한마디로 구입을 해서 뭐다? 접대비가 되겠죠. 그럼 차변의 비용이 발생, 접대비 해가지고 분개하시면 되고, 자, 금액은 3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의 카드는 외상이죠. 근데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을 쓸 수는 없고 뭘로? 돈을 안 주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쓰면 되겠죠. 자, 카드는 항상 거래처를 BC카드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29일 날, 자, 차변에 뭐다? 접대비 영업부 800번대 얼마?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돈 안 준 거죠.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고, 이건 다음 달에 카드사에다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카드사 이름을 적으셔야 돼요. 자, 카드는 거래처를 꼭 카드로 적는다. 기억하세요. 4번 9월 6일 날 시정은행에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만큼을 이체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예금 가입할 때 막 돈다발 들고 은행 가지는 않죠. 맞잖아요. 그쵸? 네,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에 가입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이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게 되면은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죠. 보통예금의 잔고는 줄 거 아니에요. 자산의 감소, 대변. 맞죠? 대신에 차변에는 뭐 새로운 자산,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하더라. 그 얘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것도. 자, 그러면 9월 6일 날에 대변에 보통예금 이체하면서 보통예금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1,000만 원 먼저 분개하시고요. 차변에 새로운 자산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다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9월 20일 날 부산 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만큼을 매입을 했고요. 대금 중 60만 원만큼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상품 매입했으니까 상품 들어오죠. 차변에 1번 얼마? 100만 원. 자, 그럼 이제 대변에 돈 줘야 되겠죠. 사람이 물건을 샀으면 대변에 돈을 줘야죠. 첫째는 뭐? 60만 원만큼은 수표가 나갑니다. 당좌예금 60만 원 2번. 나머지는 현금 나갔네요. 현금 40만 원 3번. 이렇게. 자, 9월 20일 날 일단 차변에 상품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얼마? 네, 100만 원. 이걸 먼저 분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대변에 수표를 주었다. 당좌예금이죠. 네, 얼마? 얘는 60만 원.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현금으로 줄게 했죠. 그래서 현금이 나갑니다. 40만 원. 6번 9월 30일 날, 자, 9월 중 입사한 영업부의 신입사원 김하나의 9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주었답니다. 자, 급여를 주면 일단 쌤이 무조건 차변에 눈 감고 급여라고 하는 비용부터 분개하라고 했죠. 자, 그 금액은 세금과 사회보험을 떼고 난 후의 금액입니까? 떼기 전입니까? 무조건 세전이죠. 그래서 세전에
급여의 합계인 75만 원을 차변에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뭐다? 소득세부터 사회보험까지 이렇게 공제한 것들이 있죠. 뗀 것들. 얘들은 뭐예요? 예, 수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고 나머지를 이제 보통예금으로 주었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 그쵸? 그럼 대변 6,000원은 잠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수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예, 보통예금만큼은 이제 74만 4천원만큼은 이제 대변에 이제 자산의 감소로 분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9월 30일 그대로 분기합니다. 차변의 급여 밑에 800번대고요. 금액은 75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공제한 금액은 예, 수금으로 놓아야 되겠죠. 다음 달에 국가기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6,000원. 그럼 나머지 74만 4천원을 보통예금으로 2차에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입력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분계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입력 잘 하시면은 이렇게 분계만이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세요. 자, 다음 7번입니다. 10월 11일 날 사업장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300만 원만큼은 보통예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때 피난시설의 설치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 뭐예요?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이 비용에다가 이제 그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처음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공사를 실시하고 나서 300만 원만큼은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갑니다. 이게 1번이죠. 그쵸? 그럼 차변에 있는 이 300은 뭘까요? 당연히 건물의 원가에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에 포함하는 분계를 차변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그때는 차변의 답은 뭐다?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때는 수선비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의 원가에 포함한다. 자, 10월 11일 날 분기하겠습니다. 대변에 일단 보통예금은 나갔고요. 얼마? 방금 300이었죠? 자, 이걸 자본적 지출이니까 차변은 뭐다? 건물에 포함해라 그 얘기예요. 300. 수익적 지출이었으면 수선비 비용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8번입니다. 10월 13일 날 미림전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미림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 260만 원만큼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손 처리 시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3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돈 떼인 거죠. 자, 우리 돈 떼이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돈 떼이면 대손의 실제죠. 퍼스트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메꾸고 세컨드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외상값 되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미림전자 260만 원만큼의 자산이 감소한다. 이거 먼저 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 어떻게 한다? 퍼스트 충당금 잔액 있으면 먼저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쵸? 왜? 이만큼은 예전에 내가 미리 비용 처리한 거니까 미리 비용 처리한 만큼은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을 없애버리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분기하시면 좋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비용 처리를 옛날에 미리 못했으니까 지금 하면 되는 거죠. 3번 대손 삼각비. 그래서 항상 이 문제 나올 때는요. 퍼스트 충당금 메꾸고 세컨드 대손 삼각비 이렇게 왁구를 잘 잡아 놓으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13일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사라집니다. 그렇죠. 누구? 네, 미림전자 얼마? 일단 260이 사라지고 차변에 퍼스트 대손 충당금 메꿔야 되겠죠?
짝지는 외상 매출금이니까 109번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얼마? 30. 나머지는 차변에 뭐다? 대손 삼각비를 누르시면 되는데 대손만 누르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뒤에다가 삼각이란 말을 좀 더 붙이시면은 편하게 이렇게 삼각비를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8문제가 끝이 나고 연시간부로 일반전표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 오류 정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 7월 9일날 인천시청에 기부한 현금 20만원만큼이 세금과 원가로 회계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 9일날 가볼까요? 일반전표 7월 9일날 기부한 거죠. 자, 기부한 거는 기부금인데 세금과 원가로 되어 있죠? 이상하죠? 그래서 기부금으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와, 쉽다 그쵸? 이렇게 했는데 3점을 준답니다. 이런 건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다음 2번 10월 12일 날 거래처 영랑문구에 외상매출금 500만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영랑문구에 대한 단기 대여금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잘 봐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으니까 일단 나한테는 보통예금 들어왔겠죠.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거는 이상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외상매출금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외상값 받은 게 아니고 예전에 내가 대여했던 돈, 빌려주었던 돈이 회수가 된 거래요. 그럼 대변은 뭐다?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으로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전표 10월 12일 날에 가시면은 자, 차변에 보통예금은 잘 되어 있어요. 대변에 뭐다?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이 사라진 분계로 고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류 정정에 대한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6번 결산으로 갈 건데요. 우리 결산 문제는 항상 결산 순서를 먼저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 결산인지 자동 결산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수동과 자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는 첫 번째로 수동 결산 먼저 하셔야 되겠죠. 얘는 일반전표 12월 말일자로 직접 분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 결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은요, 자동으로 이제 분기를 해주는 거죠.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거에서는 기말 재고, 대손, 감가. 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수동운수, 자동운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얘는 수동이죠? 자, 2번도 어때요? 네, 수동이죠. 자, 3번도 수동입니다. 야, 3번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보통 전산회계하고 전산세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전산회계에서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예전에도 가끔씩 나왔는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의 문제예요. 자, 일단 요거 집중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동 분계이죠. 감가, 그쵸? 자, 기말 재고, 대손, 감가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자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먼저 풀고 4번을 맨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결산일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현금 부족액 10만원만큼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현금 과부족이 여러분 그거 알죠? 얘는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평소에 차변에 있으면 대변에 사라지고 평소에 대변에 있으면 차변에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어느 변에 있는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그걸 찾기 위해서는 합계장의 시한표로 가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2월로 놓으시면은요, 결산 현재의 잔액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현금 과부족을 찾으세요. 자, 여기 있죠. 그럼 이 잔액이 차변에 남아있습니까? 대변에 남아있습니까? 차변에 있죠. 그런데 얘는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결산되면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대변에 사라지는 분기를 하게 되면은 현금 과부족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변에 사라지는 분기를 이렇게 1번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변의 자리가 남죠. 근데 이게 원인이 밝혀지면은 뭔가를 분기하면 되는데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분기하면 되는 거죠. 뭐가 좋을까요? 차변은 비용 자리니까 뭘로? 손실이죠. 잡손실로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은 12월 31일이니까 바로 분기할게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사라진다. 이거 현금 치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과까지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과부족 얼마 사라진다? 방금 얼마였죠? 10만원이었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10만원 맞죠? 오케이. 그리고 얘를 차변에 뭘로? 네, 잡손실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2번. 자, 기말 현재 가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도 모르고 받은 돈이죠? 가시급금의 반대잖아, 그쵸? 자, 이 계정잔액 50만원만큼이 차기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인천 상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취할 것. 자, 이것도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수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요, 현금 과부족처럼 똑같아요. 합계장의 시한표 12월 말일자로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가수금이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대변에 50만원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 얘도 임시 부채이기 때문에 차변에 사라지는 분기하라, 그 얘기예요.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가수금은 여러분들 편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예전에 이제 돈이 들어왔겠죠. 뭔지도 모르고 50만원. 그럼 그 당시에 대변은 뭐다? 가수금으로 이렇게 분기를 50만원 이렇게 분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결산 때 인천 상사한테 계약금 받은 걸로 확인되었으니까 얘를 없애버리는 분기를 차변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시겠죠? 그럼 차변에 가수금 사라지고 대변에 뭐다? 선수금 50만원 이렇게 분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기를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가수금 사라집니다. 얼마? 50만원. 그리고 대변의 이 아이를 선수금으로 분기하면 되는데, 선수금도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누구였습니까 방금? 인천 상사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3번 별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일단 이자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농협으로부터 우리가 연 이자 6%로 1,000만원만큼을 12개월간 차입을 했어요.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날짜가 언제인지 잘 봐야 돼요. 이번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말까지예요. 그럼 다음 연도 8월 말에 갚아주겠다, 그 얘기죠. 자, 아무튼 차입을 하고 이자는 12개월 후에 차입금,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갚는 날짜가 8월 말일이니까 이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결산 분기를 하시오.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죠? 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면은, 일단 이 1,000만원만큼의 금액을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연 이자가 6%니까 연 이자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1,000만원에 6%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산식이 있죠? 얼마? 여기까지가. 이게 60만원이에요. 60만원. 맞죠? 그럼 이 60만원만큼은 1년 12달치의 이자예요. 근데 나는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됩니까? 이자를 줘야 됩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줘야죠. 그럼 얘가 뭐다? 이자 비용이에요. 그쵸? 이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다? 비용의 발생으로 차변에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회계는 무슨 중입니까, 여러분?
발생주의잖아요. 발생주의가 뭔데요? 그 연도에 발생한 만큼만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60만 원만큼을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60만 원은 자, 이자는 월할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월할이 뭐예요? 12분의 이렇게 개월수로 분개하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1년 12달치의 이자이니까 60만 원이 여기다가 12개월 하면 돼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언제? 9월 달에 최초로 빌렸으니까 9월 1일부터 맞죠? 언제까지? 이번 연도가 끝나는 12월 말까지만 이자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발생주예요. 그러면은 살려볼까요? 9, 10, 11, 12 4개월이죠. 그럼 12분의 4만큼만 인정하겠다 그 얘기죠. 그럼 60만 원을 12분의 4로 한번 곱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20만 나올 거예요. 6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0만 원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할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은 뭐다?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라는 얘기죠. 20만 원 비용의 발생. 근데 이 돈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아직 안 주었죠. 왜? 내년 8월 달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은 뭐다?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자, 우리가 빌린 돈이나 빌려준 돈, 뭐 이런 돈들이 있었을 때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자를 줘야 된다면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자 비용으로 얼마? 내가 20만 원 줘야 된다. 근데 내년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못 줬죠.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미지급 비용은 F2 누르고 농협은행으로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미지급, 미수, 선급, 선수 이런 것들 있죠. 다시 선급, 선수 먼저 주거나 먼저 받은 거 또는 뭡니까? 미수, 미지급 받지 아니하거나 주지 아니한 거 이런 것들은요. 거래처가 보이면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농협은행으로 단 겁니다. 얼마? 20만 원. 쌤, 답지에는 달리지 않잖아요. 안 달아도 점수를 맞다라고 해주겠다라고 출제위원이 그렇게 명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원칙은 달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만 움직이면은요, 뭐, 점수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마음이 편하잖아. 그렇죠? 명분이 중요한 거니까, 달자. 그 얘기였습니다. 자, 4번. 2020년도 1월 1일 날 영업부에서 구매했던 차량방구의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자, 추정가는 6,000, 잔존가액은 400, 내용연수 8년 정액법이죠. 그럼 이번 연도는 2022년도니까 뭐 2020년도에 구입했다면은 굳이 뭐 월할 생각은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정액법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정액법 공식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죠? 취득원가.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잔존 가액 맞죠? 나누기 내용연수. 알고 있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6천만 원. 그쵸? 잔존가액은 400. 대입하면 되겠죠? 내용연수는 8년. 그러면 6천에서 400을 빼가지고 8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쵸? 얼마 나옵니까? 네, 그게 700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있죠? 근데 이 700을 여러분들이 분개할 필요가 없고요. 자동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셔가지고 결산자로 입력하셔가지고 그냥 넣어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엔터. 혹시 이런 거 나오면은요, 이거 무시하세요. 확인. 이거는 전산액의 1급부터 아마 설정할 겁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여기 있죠. 이거 건물입니까? 차량이네요. 차량이니까 차량방구에 700 이렇게 넣어만 주면 됩니다. 자, 더 이상 이제 결산 문제는 없죠. 그럼 위에 점표 추가 누르시고 이해 누르면은 여기에 자동 결산 분개 완료 확인하시고 ESC 빠져나오시면 현시간부로 결산은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번까지만 하면은요, 분개가 이렇게 자동으로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문제 7번 조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의 문제는 일단 쌤이 기본 강의 때 적어드렸던 조의 문제 푸는 법으로 공부하시면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나중엔 이걸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다가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연습 많이 하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가시적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현재란 말이 나오면은 1월 1일부터를 생략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어디 가면 된다?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물론 뭐 여기 가도 괜찮은데요. 가시적금 어차피 이거는 임시자산이니까, 그쵸? 재무상태표로 가도 괜찮고요. 또는 합계잔액 시한표 가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냥 합계잔액 시한표를 추천할게요. 자, 합계장의 시한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6월달로 놓으시면 돼요. 엔터. 그럼 이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가시적금을 보시면 되는데, 가시적금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잔액이 얼마인가 물었으니까요, 잔액 44,000원이 정답입니다. 네. 쌤, 이렇게 계정별 총계정 원장 가도 괜찮습니까? 예, 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에 보시면은 계정별 원장에, 네,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찌 보면 계정별 원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쵸? 이게 6월 27일로 나오면은요, 뭐 27일이나 5일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때는 계정별 원장 가셔야 됩니다. 과목은 F2 누르고 가시적금부터 F2 누르고 가시적금까지. 그러면 잔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때 잔액은요, 여러분들, 이 잔액을 다 하시면 안 돼요. 다 하시면 안 되고,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 실시간이에요. 4월 2일날 현재의 잔액, 5월 13일날 현재의 잔액,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일어난 거래가 누구죠? 6월 15일이죠. 그럼 6월 15일날 현재의 잔액, 리얼타임으로 44,000원 얘를 정답으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을 뭐 여러분 알아서 한번 적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자, 2번. 1월부터 6월까지의 접대비 800번 되죠.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의 차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쌤이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나오면 총계정 원장 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는 총계정 원장 무조건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죠? 클릭. 그리고 날짜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네, 6월까지죠. 그럼 6월 엔터 하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접대비, 그쵸? 800번 때부터 또 F2 누르고 접대비 800번 때까지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의 차이니까 찾아서 빼면 되겠죠. 자, 우리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을 봐야 돼요. 절대로 얘는 잔액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차변에서 가장 많은 달은 2월 달에 200이고 가장 적은 달은 언제입니까? 예, 5월 달에 60이 가장 적죠. 그러면 200에서 60을 빼가지고 140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6월 말 현재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월 1일부터예요.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거래처 언급했다, 그쵸? 거래처 언급하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기억나시죠? 자, 메인 화면에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 클릭. 그리고 6월 말이니까 날짜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놓으시면 되고, 거래처 이름,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F2 조회해야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조회하시면 되고요. 자, 거래처는 지금 현재 특별한 거래처를 언급한 게 아니고 가장 잔액이 많은 거래처를 묻고 있으니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체 얘기할 때는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거래처에다가 엔터 치면 다 나온다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세 군데 나온다, 그쵸? 그럼 여기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잔액을 클릭하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가장 많은 게 54만원이니까 타이거 상사의 54만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끝이 났네요. 자, 항상 이제 조회 문제는 다 끝나면은요, 모든 창을 다 닫으시고요, 이 정답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적으셨다면은요, 어디에다가, 자, 메인 화면에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셔가지고 이 칸에다가 나중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답안요, 이거를 작성을 하고 또 닫고 나갔다가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적어 두고 나서 마지막에 작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네, 끝이네요. 전시간으로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회차 마무리 되었고요. 자, 다음 이제 회차는 103회차가 되겠네요. 103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